한동안 배달을 못 나왔었는데 오늘도 나올까 말까 고민하다 나왔다. 눈이 쌓이고 도로가 얼어서 나올 수가 없었다. 하루는 잠깐 나왔었는데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자마자 다시 들어갔다. 살짝 미끌리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등에서 식은땀이 나는 것 같았다. 오픈 채팅방에서도 구독자님들의 사고 소식이 많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니 정말 순식간에 픽 하고 넘어진다. 상처 부위를 사진으로 올려주셨는데 얼굴, 팔, 다리 등 다양한 상처들이 있었다. 태어나서 그렇게 큰 멍은 처음 봤다. 보기만 해도 아픈 그 상처들을 보고 배달하러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을 거다. 물론 각자의 상황이나 사정이 있으니 나가야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부업이나 투잡으로 하시는 분들은 도로 상황을 보고 안 나가는 게 돈 버는 거일 수도 있다. 최근 엑스맥스 튜닝 용품을 협찬받게 되면서 눈 때문에 배달도 못 나가고 모토테크네 쇼핑몰에서 협찬받은 용품들을 설치하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배달이나 해라, 초심 잃었네, 이런 댓글들을 보고 세상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 부업이나 투잡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만약 넘어져서 다친다면 일단 오토바이도 망가지고 몸도 다쳐서 병원에 가야 되고 본업에까지 지장이 생기게 되니 이런 리스크를 안고서까지 배달하는 건 추천하지 않는다. 눈이 오고 바닥에 얼음이 얼어 있으면 사고 확률은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안 나가는 게 돈 버는 거일 수도 있다. 비 오는 날에도 많이 미끄러운데 지하주차장에서 한번 넘어지고 비 맞아서 고프로가 한번 정신 못 차린 다음부터는 웬만해선 비 올 때도 잘 안 나간다. 배달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이 급해지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때 사고 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그래서 급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계속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생각보다 큰 도로는 상태가 나쁘지 않다. 다만 아파트나 좁은 도로가 문제다. 큰 도로의 경우에도 중간중간 얼어있는 곳들이 있다. 잘 보고 다녀야 한다. 특히 낮보다는 저녁에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안 보이다 보니 얼음을 밟고 넘어지는 분들이 많았다. 얼른 비도 오고 날씨가 풀렸으면 좋겠다. 이런 뻥 뚫린 도로에서도 혹시 얼어있는 곳이 있지는 않을까 생각하고 잘 보고 다녀야 한다. 넘어지는 건 한순간인 것 같다. 엑스맥스의 승차감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다. PCX에 비해서 편하긴 하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가 더 낫다고는 못하겠다. 엑스맥스가 좋은 점도 있고 PCX가 좋은 점도 있다. 나 같은 경우에는 키가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호대기할 때 PCX가 더 편했다. 그렇다고 해서 정차했을 때 엑스맥스가 너무 불편하다는 건 아니다. 몇 번 안 탔지만 적응되었다. 연비 같은 경우에도 PCX는 40이었다면 엑스맥스는 25 정도 되는 것 같다. 자동차보다는 연비가 좋지만 연비 좋은 오토바이를 타던 분들은 상대적으로 연비가 안 좋게 느껴질 것 같다. 지금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 유턴하는 건 어떻냐는 질문도 있었다. 큰 도로에서 유턴하는 건 사실 문제될 건 없다. 골목에서 오토바이 돌리는 건 차이가 많이 난다. 이것도 적응되면 어떨지 모르겠다. 타다 보면 적응은 되겠지만 작은 스쿠터가 비교적 돌리기 편한 건 확실하다. 다음은 앉았을 때 포지션이다. 분명히 PCX가 더 작은 스쿠터인데 발 딛는 곳은 더 좁게 느껴진다. 엑스맥스는 다리를 쭉 펴고 앉는 느낌이 아니라 무릎을 직각에 가깝게 하고 정자세로 앉아야 하는 느낌이다. PCX처럼 타려면 키가 150이어야 할 것 같다. 나도 짧은 편인데 쭉 펴진 못한다. 근데 문제는 상체 포지션에도 있다. 다리는 짧을수록 편한데 팔은 길수록 편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트에 앉았을 때 핸들이 좀 멀다. 다리는 쭉 펴지 못하는데 팔은 쭉 펴야 한다. 엑스맥스는 긴팔 원숭이 같은 체형이 타기 좋겠다. 하지만 사람은 가질 수 없는 체형이기 때문에 키가 180 정도 되는 사람이 정자세로 앉았을 때 좋을 것 같다. 감사합니다. 유배지에다가 좀 멀긴 했지만 배달료가 세다. 여기 오면 뒷콜이 안 붙는데 웬일로 붙었다.
오토바이를 돌려나가야 해서 크게 돌았다. 바닥 군데군데 얼음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125cc였으면 그 자리에서 돌았을 거다. 다음 픽업지와 목적지가 가까워서 좋다. 코너를 돌 때 미끄러질까봐 조심하게 된다. 바닥이 얼어있다. 조심해야 한다. 웬일인지 조리 완료가 되어 있었다. 배달기사가 많이 없나 보다. 안녕하세요, 배민원입니다. 따뜻한 곳에 오니 카메라 렌즈가 뿌얘진다. 그리고 조리 완료는 안 되어 있었다. 그래서 조리 과정을 구경했다. 고맙습니다. 배민 같은 단건 배달을 하고 있다면 자석 파티션은 강력 추천한다. 영상을 쭉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전에도 자석 파티션은 사용했었다. 이제는 익숙해져 버렸지만 당근에서 인형 나눔받아서 음식을 고정했을 때를 다시 생각해보면 자석 파티션이 참 좋은 제품인 건 확실하다. 음식에 맞게 인형을 배치해야 하는 것도 귀찮았고 인형에 밴 음식 냄새도 별로였고 비올 때 젖어버린 인형은 다음날 곰팡이 냄새가 났다. 자석 파티션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배달통을 깔끔하게 해준다. 아무리 소비자가 못 보는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먹을 음식 담아오는 통이라고 생각하면 곰팡이 냄새나는 배달통에 음식 넣어오기는 싫다. 그래서 배달통 내피랑 인형 들고 집에 올라가서 손빨래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몇 번 하니까 도저히 못하겠다. 지도를 보고 왔는데 목적지랑 지도랑 다르다. 픽업지와 목적지의 거리가 300m 정도밖에 안 돼서 느긋하게 찾아봤다. 네, 안녕하세요. 배달기사입니다. 혹시 프라자인가요? 예, 맞아요. 아, 맞으세요? 아, 지도에 안 나와가지고 지금 벨 누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역시 다음 배달은 안 잡혔다. 일단 동네로 돌아가야겠다. 역시나 한 번에 돌 수 없었다. 이럴 때는 125cc가 그리워진다. 하지만 또 달리다 보면 그런 생각은 없어진다. 확실히 같은 50km 속도로 달리더라도 뭔가 그 안정감이 주는 편안한 느낌이 있다. 편안함과 안정감을 따지자면 화물차 스타렉스보다도 못하지만 오토바이는 오토바이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배달하시는 분들이 오토바이를 타는 이유가 있다. 위법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차에 비해 편한 점이 많다. 자동차로 배달을 시작하신 분들은 계속 할 수 있지만 오토바이로 하다 자동차로 넘어가면 답답해서 못한다. 내가 해봤는데 그랬었다. 집 쪽으로 돌아가는 중이다. 바닥에 얼음을 피해서 갔다. 밟으면 큰일 날 것 같다. 사이드미러가 거슬린다. 이전 주인이 이상하게 달아놨다. 하나 사고 싶지만 일단은 그냥 써야겠다. 감사하게도 배달에 입문하시는 구독자분들께서 저를 배민 쿠팡 추천인으로 등록해 주셔서 한 10만원 정도 추가 수익을 얻었다. 생활에 보탬이 돼주셔서 감사합니다. 콜이 잡혔다. 어차피 다음 콜도 없고 조리도 완료되어 있다고 해서 대충 보고 그냥 수락했다. 이럴 때 신호 걸리면 좋은데 꼭 이럴 때는 신호를 잘 받는다. 조리 완료가 떠 있으면 안 기다려도 돼서 좋다. 근데 오늘은 콜 들어오는 것마다 조리 완료다.
한 번은 음식이 나와 있었고 한 번은 기다렸다. 이번에는 나와 있겠지. 신호에 걸리면 위치를 한 번 더 확인한다. 그러면 도착해서 덜 헤맬 수 있다. 혹시 미끄러울까봐 좌회전할 때 천천히 갔다. 빨리 날씨가 좋아졌으면 좋겠다. 윈드스크린 얘기도 많다. 윈드스크린 없이 어떻게 배달하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풀페이스라 그런지 그냥 괜찮다. 아예 짧은 스크린을 쓰거나 없애버리고 싶다. 영상을 보고 있으면 저 스크린이 없으면 더 보기 좋을 것 같다는 욕심이 생긴다. 그래서 그라인더로 한번 잘라내볼까 생각도 하고 있다. 아예 떼버리면 앞이 너무 휑할 것 같아서 떼버리진 못할 것 같다. 배민원입니다. 짜장면이라 그런지 기사가 오면 면을 삶나 보다. 결국 5분 정도 기다렸다. 맞습니다. 배달 기사님이 넘어져 있다. 도와드리고 싶지만 배달 가야 한다. 무슨 일인지 궁금하다. 아내한테 전화가 왔다. 춥지 않냐고 전화가 왔는데 그렇게 춥지는 않다. 방 하나를 신었지만 발가락이 조금 시리다. 바지도 칸툭한 바지를 입었고 내복은 입지 않았다. 엄청 춥진 않았고 조금 시원하다. 상의는 티셔츠에 얇은 패딩 위에 패딩을 하나 더 입었다. 상체는 전혀 춥지 않았다. 콧물만 조금 훌쩍거린 정도였다. 우주복이라는 걸 입으면 안에 속옷만 입어도 후덥지근하다는데 궁금하긴 하다. 차단봉을 지나갈 때 열어줄 거라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좋다. 열어주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음식점도 조리가 완료되어 있다고 한다. 경험상 순댓국 같은 음식은 나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겨울엔 어두운 곳을 조심해야 할 것 같다. 얼음을 못 보고 넘어지기 딱 좋을 듯하다. 눈 올 때는 저 CT라는 오토바이를 많이 탄다고 하는데 이유는 확실히 모르겠다. 이번 배달 건도 거리가 좀 멀다. 그래도 유배지는 아니라서 다행이다. 항상 좌우를 살펴야 한다. 사고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급하면 안 된다. 마음이 급해지면 시야도 좁아진다. 안녕하세요, 배민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역시나 나와 있다. 배달하면서 딱 한 번 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넘어졌다.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배달료가 비싸다 보니 빨리 배달하면 빨리 다음 배달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잠깐 조급했었던 적이 있다. 지하 주차장이었는데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속을 뻔했다.
뻥 뚫리고 차가 별로 없는 도로는 좋긴 한데 한 번 신호 걸리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이렇게 위반한다. 여기서는 위반하지 않는 오토바이를 찾아보기 힘들다.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핸드폰 충전이 안 된다. 신가몰 대표님한테 여쭤봐야겠다. 다음 콜이 들어왔다. 목적지에 가까워져 오면 다음 콜을 던져준다. 나는 콜이 안 들어오던데 하는 분들은 설정에서 하나씩 배달하기가 켜져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막 입문한 초보분들은 모를 수도 있다. 위험하다. 이렇게 큰 대로변에서 신호 위반하는 건 좀 이기적이다. 남들이 잘 지키기 때문에 본인이 신호 위반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구독자분이 어떤 기사를 공유했다. 그 기사를 보니 어처구니가 없었다. 기사 제목부터가 어그로가 심했다. 이틀 동안 150만원 벌었다. 한파에 난리난 고수익 벌이. 그리고 그 밑에는 한 배달기사가 이틀 동안 150만원을 벌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난 그렇게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이게 배달로 가능한 수치인가 싶다. 하루에 15시간을 근무한다고 쳤을 때 점심 피크, 저녁 피크를 제외하고도 시급 5만원이 계속 나와야 한다. 그래야 하루에 75만원이고 이틀이면 150이다. 배달을 하루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수치인지 알 것이다. 나는 시급 2만원도 잘 나온 거라 생각하는데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시간당 5만원씩 벌었다니 나도 거기서 한번 배달해보고 싶다. 6.8km는 당연히 직선거리다. 내비 찍으면 더 멀다. 1시간 반 정도 배달해서 4건에 35,000원이다. 개인적으로 단거리 배달을 여러 개 하는 것보다 배달료가 비싼 장거리가 내 취향에 맞다. 특히 엑스맥스로 바꾸고 나니 더 그런 것 같다. 온전히 영상 편집만 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시간 날 때마다 자막을 달고 있는데 앞에서 내가 무슨 내용을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했던 얘기를 또 할 수도 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마라탕 안 사 먹은 지 오래됐다. 그나마 최근엔 아내가 마라탕을 만들어줬는데 마라탕 특유의 그 맛과 향이 강해서 땅콩 소스와 스팸을 엄청 넣었던 기억이 난다. 여기도 바닥이 많이 얼었다. 조심조심 피해간다. 함정이다.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슬금슬금 뒤로 갔다. 휴, 살았다. 안도하는 순간, 방심하는 순간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해서 돌린다. 네, 고맙습니다.
악플러 분들께 떡밥을 던진다. 재빨리 길을 건넌다. 온갖 착한 척은 다 하더니 무단횡단하네. 예상해본다. 어이구. 안녕하세요. 배민원이세요? 네, 배민원입니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한 번 더. 자석 파티션으로 확실하게 고정한다. 이 자석 파티션을 한 분께 선물하려고 한다. 배달연구소라는 네이버 카페를 만들었는데 가입하면 영상 제보라는 게시판이 있다. 배달하시면서 웃겼거나 슬펐거나 화났었던 그날의 영상을 갖고 계신다면 올려주세요. 영상이 좀 모였다 싶으면 유튜브에서 소개하고 가장 많은 호응을 받은 영상의 주인분께 자석 파티션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거 필요 없는데 하시는 분들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인터넷에서 가져온 영상은 실격 처리하겠습니다. 구독자와 함께하는 컨텐츠에 상품도 걸려 있어서 재밌을 것 같다. 상품 정보가 궁금하다면 네이버에 토투 자석 파티션이라고 검색하면 나온다. 바닥이 얼어 있을까봐 잔뜩 쫄았는데 다행이다. 배달입니다. 지하주차장에서 넘어졌을 때 알았다. 한 번은 미끄러 넘어져 봐야 느낌을 안다. 지금 너무 조심히 다니는 거일 수도 있지만 넘어지는 것보단 낫다는 생각에 조심히 다니고 있다. 답답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린다. 도로는 깨끗한데 오히려 인도가 더 위험해 보인다. 도보 배달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조심해야겠다. 조리 완료됐다고 떠서 얼른 갔다. 배민원입니다. 아직 안 나왔다. 렌즈에 습기가 찬다. 모자이크 안 해도 되겠다. 다른 기사님들도 많이 기다렸나 보다. 내 앞에 기사님이 한 분 더 계셨다. 그분 거구나 싶었는데 고맙습니다. 알고 보니 내 거였다. 이번 목적지는 유배지다. 저기 가면 100% 다음 콜 없다. 내비를 찍어보니 5km대고 배민 어플은 3km대다. 배민이 알려주는 길은 길이 좀 안 좋고 내비가 알려주는 길은 도로가 깨끗한 대신 좀 돌아가는 길이다.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된다. 지름길로 갔는데 바닥이 얼어 있으면 오히려 더 걸린다. 지름길을 선택했다. 길이 좋아야 할 텐데. 생각과는 다르게 꽤나 정리가 잘 되어 있다. 이쪽으로 오길 잘했다. 이따 집에 갈 때는 큰 도로로 가야겠다. 앞에 보이는 저 아파트들 중에 목적지가 있다.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 신호도 생겼다. 저번엔 없었는데 차가 많아지긴 했나 보다.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살핀다. 바닥이 젖어 있어서 속도를 줄인다. 사실 좀 많이 쫄아 있긴 하다. 당연히 차단봉을 열어줄 거란 생각은 하지 않았다. 역시 안 열어준다. 열어달라고 했다가 경비 아저씨한테 욕먹은 적도 있다. 어이없긴 하다. 여기서 집으로 가는 콜이 들어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내의 호출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집으로 갔다. 퇴근할 때는 좀 빨리 가는 편인데 오늘은 긴장 풀지 말고 끝까지 안전하게 가야겠다. 다음부턴 좀 돌아가더라도 큰 도로로 다녀야겠다. PCX로 달릴 때와 속도는 별 차이 없지만 기분이 다르다. 빵 할까 말까 고민했다. PCX는 빽 소리가 났다면 엑스맥스는 거의 천둥번개 소리가 난다. 그래서 누르고도 깜짝깜짝 놀란다. 집에 도착하기 전에는 핸드폰 충전기와 핸들 열선을 꺼주는 게 좋다고 한다. 겨울철 시동에 문제 있다는 엑스맥스를 탄다면 이 정도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을 것 같다. 오토바이는 큰데 배터리를 125cc급으로 넣었다고 한다. 왜 그랬을까? 지하 주차장 구석에다가 잘 주차해뒀다. 여기는 비교적 따뜻해서 그런지 시동이 잘 걸린다. 오늘은 7건을 하고 61,000원 정도 벌었다. 3시간 정도 배달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아, 졸리다.